6월 8일 장전 시장입니다. 뉴욕 3대 지수는 호주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호주에 이어서 캐나다까지 멈췄던 금리를 다시 인상을 했습니다. 이 두 국가는 굉장한 자원 부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인플레이션이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된다면서 빠르게 금리를 올리는 선제 조치를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연준의 6월, 7월 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거죠. 자, 패드워치에 따르면은 80% 가까이 올랐었던 이번 금리 동결 가능성이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50%가 넘어버렸어요. 넘어버리면서 연준의 좀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는데, 사실 이 인플레이션이란 거는 여러분들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은 결국 올라버린 물가, 우리 월급이라든가 공산품, 식료품들은 떨어지지가 않아요. 떨어뜨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인플레이션이 한번 발생이 되면은 다 같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따른 경제 성장률이 미국처럼 뒷받침 돼준다면은 다행이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1%대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경제 성장률이 못 따라가게 되니까 우리가 많이 좀 힘든 상황 현재 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캐나다 금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자, 캐나다가 1월달에 금리를 동결했거든요. 미국은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했는데 같이 동행했습니다. 이 금리를. 같이 동행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캐나다가 잠깐 멈추고 미국은 추가적으로 여기서 1%더 올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캐나다가 더 올렸다는 것은 미국이 추가적인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금리에 대한 부담감들이 작용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 정말 강세가 나왔던 이 빅테크 업종들이 오늘 급락이 나왔어요. 물론 테슬라는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호재가 있었죠. 급락이 나왔는데 제가 계속 울부짖고 있는 두 가지의 악재. 자, 빅테크 업종들만 올랐다. 빅테크 업종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하락이 나왔다는 겁니다. 상위 10대 기업만 8에서 10% 올랐고 나머지 490개 기업들은 하락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빅테크 업종들의 조정이 나와버리면은 단기적인 하락이 크게 나올 수 있고, 이 자금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 미국 국채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미국이 1조 달러 규모, 1000조 달러 규모를 3분기에 다 풀어요, 국채를.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금인 미국 국채로 여기 빅테크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쏠리게 되면은 시장의 자금이 이탈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좀 시장의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캐나다의 금리 인상이 가져올 파급 효과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제가 어제 마감 시황에서도 우리나라는 내부적으로 지금 지수를 올리거나 경제를 회복시킬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보이시죠? 지금 OECD에 제시한 한국 경제 성장률을 포함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제통화기금 IMF, 국회 예산정책처, 한국은행 1.5% 넘는 지금 전망이 없습니다. 물가 상승을 못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힘들다. 제가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간 거 엔비디아, 그리고 최근에 어제 에코프로 올라간 거 테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주가에 상승시키는 것들도 빅테크 기업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는 재료들은 이 미국의 대형주들에 따른 수급이고, 그 수급들이 만약에 빠져나갈 수 있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고 어제도 말씀드린 건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S&P 500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만은 고점에 대한 전망이 높아봤자 4,300에서 이제 4,400 사이예요. 그러면 이거를 코스피 시장으로 옮기면은 2,600에서 2,700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점 구간에 이미 주가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고, 썸머랠리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상승분, 그리고 반도체 업종들이 2025년에 업황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미래의 모멘텀들을 좀 끌었을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좀 꼭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내용을 지금 5월부터 반복을 하고 있어요. 5월 달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6월 FMC가 정말 중요하다. 6월 달에 FMC에서 어떻게 말하는지에 따라서 상반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7월 달부터 이제 12월까지 FOMC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건데, 정말 중요한 상반기거든요. 이제 4거래일 남았으니까 그 4거래일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추매를 하시는 분들,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4일 뒤에 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는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손절도 4일 뒤에 하세요.
필요 없는 종목들. 그래서 이 가닥이 잡힌다. 이렇게 캐나다가 금리 인상할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변수를 우리가 체킹한 다음에 여러 가지 체크를 한 다음에 대응에도 충분히 우리 늦지 않는 현재 상황이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 긍정적이지 않은 시장이고 수급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맨날 떨어진다고 하는데 오르더라 지수는 계속 오르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뉴스를 보시면 됩니다. 상위 10개만 올랐어요. 네, 그거 따라서 업종들이 가는 거니까 너무 지금 지수와 상승률에 너무 혼돈하지 마시고 삼성전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들이 워낙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땡큐죠. 근데 그 삼성전자, 에코프로 사시는 분들은 주식을 안 팝니다, 여러분들. 장기 투자자들이에요. 그 시장에 돈이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다는 점도 좀 확인해 주셔야 된다. 보유하시는 분들은 뭐 계속 올라가니까 좋겠죠. 그 대신에 신규 매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리밸런스에 대해서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 내용이 있으니까 이제 그만 보셔도 되고요. 네,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이브시조도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빠르게 넘어가서 네. 현대차가 이제 서울시와 SK와 손잡고 수소버스 보급을 확대 나섰습니다. 현대차가 지지난주에 중국의 수소 연료전지 공장까지 지었습니다. 제가 이 평화산업을 사고 싶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평화산업 사고 싶다, 평화산업 사고 싶다. 근데 지금 현대차가 악재가 너무 많아요. 네, 이번에 뉴욕시에도 소송당한 거 포함해가지고 지금 파업도 지금 잘 협의가 되지 않고 있죠. 네, 총파업에 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거만 아니면 평화산업을 지금 포트폴리오에 넣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최근에 보고 있는 종목들이 이 시노펙스와 평화산업이거든요. 물론 이것도 뭐 자동차 부품주들이긴 한데, 그래서 이 두 종목들을 여러분들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 정도까지 생각이 되고요. 뭐 보유하시는 분들은 추매 타이밍을 잡으셔도 나쁘지 않겠죠. 다만 현대차의 악재가 해결되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개별적인 이슈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이제 오일리드 관련 테마주들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오일리드 관련 테마주가 왜 이렇게 떨어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테슬라가 뭐 이제 행사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배터리 데이도 하고 뭐 비전 그것도 발표도 하는데 보통 발표를 하면 떨어집니다. 누리호를 발사하면 우주항공 관련 테마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해서 상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익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고, 그 제품의 출시를 우리가 실제 여러분들이 손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 모멘텀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재료가 사라진 거지 중장기적인 재료는 살아있다는 점, 오일에 관련된 종목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기간 때 추매 타이밍을 잡으셔야죠. 까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옵션 선물 동시 만기, 내일은 또 이제 지수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코스피 100, 코스닥 150, KLX 지수 리밸런싱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심하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것까지 하면서 오늘 짧은 장전시장 마감하도록 하는데, 공모주가 이제 스펙주밖에 없어서 좀 짜증나네요. 네, 공모주를 이럴 때 좀 쉬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광쌤의 공모 분석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